이 사실 굉장히 흔한 건데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거든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생각은 하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감자를 그린 건데, 그렸다기보다는 벗겨낸 거죠. 물감을 벗겨내는 기법인데, 이 기법을 쓰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이걸 감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인체라고 생각하면은 얼굴을 갖다가 벗겨낼 수도 있는 거거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해봤던 거예요. 감자를. 이거는 벗겨낼 때 붓을 점점점점점점 찍어서 덧칠하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거죠. 물감을 찍어서 헝겊에 이렇게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작업을 제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적 시리즈를 하는데, 적은 이제 한문으로 따지자면 쌓을 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소 시리즈를 했는데, 소 시리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같이 없어지는 거죠. 힐소니까. 옛날에는 힐소를 거짓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컵을 만들어도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리는 컵이나 감자나 모든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가짜. 우리가 그 현상을 보는 거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정신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각자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동양 기법이 서양 기법하고 다르려면은 동양 기법은 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작업했던 한지 찢어내면서 어피어링, 피어링 시리즈, 나타나다, 뭐 이렇게 없어지다, 나타나다, 그런 걸 반복해서 하는 그 작업이 이 작업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벗겨내는 거죠. 칠한 다음에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캔버스의 바닥이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을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는 그 위에 이제 칠한 물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하얀색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거는 이제 요즘 제가 구한 10호짜리 캔버스인데, 이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을 올려 가지고 벗겨낼 거예요. 벗겨내서 면 분할이 되는지 디테일이 되는지를 살펴볼 건데, 사실 이 기법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적 시리즈하고 소 시리즈 할 때 저 위에 있는 컵이나 병, 꽃, 이런 걸 다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그린 거죠. 그렸다기보다는 벗겨내고 칠하고 다시 벗겨내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했던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들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던 작업들이, 맞아, 내가 저런 거를 계속 뭐 이렇게 칠하고 벗겨내기도 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를 벗겨내면은 나에게 있어서 멘탈적인 요소는 뭐겠다.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이 얘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갖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작업을 이렇게 벗겨내는 작업으로 해가지고 추상 작업도 많이 했어요. 추상으로 해가지고 이 벗겨냈지만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 시리즈를 했는데,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예전에 그 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 코엑스 빌딩을 연회장 같은 거 질 때 그 작가들한테 공모를 했다고.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교수님, 뭐 이렇게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오방색 시리즈로 해서 이 시리즈를 계속 벗겨내는 시리즈,
빨강, 파랑, 노랑, 까만, 하양을 이렇게 벗겨내면서 쌓을 이 형태를 쌓아 나가면서 제가 그 시리즈를 했거든요. 근데 뭐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제가 당선이 됐거든요. 상금도 뭐 엄청 컸죠.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학교를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이, 왜 제가 이 방법을 다시금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새 제가 임파스터 하면서 물감을 계속 올렸더니 어떤 한 그 선생님이 물감 그거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하는 거 좀, 야 진짜 해보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약간 비꼬는 듯한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요, 이 모든 기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칠하든가 벗겨내든가. 거기에서 다른 식으로 기름이 혼합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 기름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스푸마토 기법이니 뭐 여러 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법이니 아니면은 뭐 바나이크 기법이니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은, 웬만한 화가들은 그 기법들을 다 쓰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게 무슨 기법이다, 무슨 기법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해가지고 굳이 그 장르를 나누는 것 뿐이죠. 근데 한 섹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분위기를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오롯이 자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감자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제가 인체를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립스틱 시리즈에서. 그것도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벗겨냈을 때 눈, 코, 입 같은 거를 이게 정확하게 나올까? 정확하게 나오죠, 물론. 왜냐면 나중에 이걸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더 진하게 한 다음에 붓으로 또 이 일종의 이제 일본 말로 복갓이라고 하는데 싹 또 덮어준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또 벗겨내든가 하면서 눈, 코, 입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법을 여러분들, 내가 흔히 나도 쓰고 있지만은 저 기법만 모아가지고 저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스타일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면을 직접 칠해 보면서 면을 붓으로 닦아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이렇게 할 때 작품을 하려면은 원래 더 깔끔을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캔버스 자체에 완전히 화이트여야 되겠죠. 지금 여기 약간씩 얼룩이 있는데 오늘은 이 얼룩을 없애면은 또 한참 말려야 되니까 그냥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 이 이젤이 엄청 지금 그 오염이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임파스터 기법을 하느라고, 지난달에 하느라고 엄청 뭐 지금 여기가 난리니까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외곽을 다 싼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할게요. 뭐 이 마스킹 테이프야 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옆에 그 오염이 되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나중을 위해서 테이핑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옆에 이렇게 오염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테이프로 좀 막아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제가 작업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이상한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뭔가 억지로 이렇게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애쓰질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작업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놨을 경우에는 이 다른 데 있는 물감들이 오염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은 여기다 이제 오일을 칠해야 되잖아요. 오일을 칠하는데 준비물은 딱 린시드하고 테레핀만 써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그
이 건조제, 시카티프나 뭐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벗겨낼 수가 없어요. 벗기다 보면은 이 얼룩이지기 때문에 자죽이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린시드를 조금 더 섞어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붓질을 하면서 적어도 3일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약간의 린시드를 더 함유시키는 게 좋죠. 물감 자체에다가. 그래야 덜 마르면서 내일 또 벗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적 시리즈 그 시리즈를 이 포스코랜다. 또 까먹었네, 금방. 아셈 빌딩이에요. 아까 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아셈 타워라고 하죠. 무역센터 근처에 있는 아셈 타워에 그 아셈 그 대연회장이 있는데, 지금 제 작품 거기 가면 걸려 있어요. 이 빨강, 파랑, 노랑, 까망, 하양으로 돼갖고, 거의 200호짜리 2개씩 붙였으니까 거대하죠. 하지만 그 천장이 높아가지고 큰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은 이게 덜 말라야 되거든. 근데 덜 말라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했다고. 왜냐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200호짜리 하나 끝내려면은 이 벗겨내는 작업만 해도 한 열흘씩은 걸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내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완성을 해가지고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좀 잘 찍어가지고 일단은 공모에 응했고, 나중에 이제 직접 심사할 때는 뭐 경쟁이 심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물감을 두껍게 칠한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기법이라는 거는 얇게 칠하든 두껍게 칠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자기의 멘탈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는데, 그냥 유화의 물성에 빠져가지고 거기 지는 거야, 재료에.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작품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물감을 제가 벗겨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지를 칠해가지고 다시 배접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벗겨내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쭉 이렇게 이어주는 거는 결국은 멘탈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작품이 뭐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뭘 그렸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엄청 유명해졌어.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계속 똑같은 걸 양산해 내니까 이미지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다른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맥락을 연결시켜 가지고 쭉 이어가면은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만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치지가 않죠.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질감이 나면은, 만약에 이 종이는 풀인데 수성인데 그 풀칠하든가 물을 이용하는데 이건 기름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물성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동명이인인가? 저 사람의 작품 맞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야말로 그거 신경 쓰면은 작품 못하죠. 근데 어떤 상인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해보게끔은 유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봐서 그런 그 느낌이 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지원을 중단한다고. 그게 참 할 수 없는 그 이치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술을 하려면은 그 정도는 감내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팔리는 거 하면 되죠. 하지만은 영원히 그 늪에 빠져서 힘들어질 거예요. 나중에 내 나이쯤 되면은. 그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그 말이 다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주장일 뿐이니까. 자, 한번 내가 여기 마스킹 테이프를 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이 밑에 오염되어 있는 유화 물감이 안 묻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칠을 한번 해볼게요. 칠은 뭐 이 화면상 잘 나오는 마젠타 계열을 쓰든가 해서 할게요. 그리고 붓은 양모를 쓸 거예요. 그리고 선을 그을 때는 디지털 붓으로 해가지고 그을 거예요. 물론 직선을 그을 땐 자를 대고 해도 돼요. 쫙 이렇게 해서 선을 남긴 다음에 벗겨내는 거죠. 하지만 마스킹 테이프를 보통 다 이용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내잖아요. 근데 이 마스킹 테이프에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께를 이용하는 작가들한테 유용하지만은 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에는 별로 안 어울려요. 왜냐면 그냥 선만 나오면 되거든.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붓으로 제거할 거거든요. 면을. 그런 기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단순한 그 어떤 원리의 그 방법이지만 이걸 하다 보면은 또 이 기술적인 면이 진화가 돼 가지고 자기한테 대단한 스킬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가령 뭐 이렇게 그리다가 물감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렸어.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면으로 된 헝겊을 해가지고 이렇게 벗겨냈어. 그러면은 기름이 떨어진 자국은 그 더 많이 벗겨지겠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이 컬러가 선명하게 나오길 제가 원하니까 일단은 퍼머넌트 바이올렛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색이 이렇게 단차를 내기에는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엄청나게 선호하는 색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미워하는 색도 아니죠. 이 바이올릿 계통을 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단차를 두면서 이 느낌을 보면서 벗겨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물감을 이렇게 판 위에다가 이렇게 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을 좀 찾아올게요. 오늘 작업은 그래도 요즘 제가 그 어피어링 시리즈 그 한지로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와 연관이 되는 유화 작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제 그 하던 그 작업들을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 뭐 작업하는 거 뭐 일부러 억지로 동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그냥 일상에서 오는 그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는 아웃이고 좀 이 면을 좀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먹을 갈았던 자죽이라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 파레트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 리도그래피, 그러니까 돌에다가 하는 그 판화가 있거든요. 그 돌판화에 그 판화를 하던 그 석판인데 그 석판을 제가 그 프랑스에서 귀국하면서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이 어떤 물감 개는 용도로 사용해 볼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왜 안 지워지지? 아무튼 지워 보겠습니다. 이 나이프도 하루만 지나도 이게 좀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칼로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 먹 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비들은 세수는 안 해도 벼루는 세척을 한다고. 사실 굉장히 좀 바지런해야 하는 거는 사실인데 너무 유난 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맨날 그렇게 스트레스야 그것도. 너무 그런 쪽으로 깔끔 떨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굳으면은 칼로 좀 벗겨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벗겨낸 다음에 종이들은 이렇게 이럴 때 쓰라고 다 모아둡니다.
또 아무데나 막 버렸습니다. 아, 나 진짜 요새. 자, 이것도 테레핀으로 좀 팍팍 닦아서. 자, 일단은 헝겊도 좀 가져와야 되니까 잠시 껐다가. 이 작업을 하려면은 이 붓은 좀 가급적이면은 좀 넓은 게 좋죠. 왜냐면 닦아내는 면적이 많을수록 빠른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계속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면천 같은 거는 그냥 옷 버리는 거에서 다 모아가지고 계속 뒀다가 쓰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뭐 이 종로 동대문 5가에 가갖고 끊어서 올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닦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물감을 일단 제조를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뭐 이 우리가 키친 타월이라고 하죠. 그 부엌에서 쓰는 그 타월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죠. 일단은 이 린시드 오일을 조금만 여기다 첨가를 할게요. 확 부면은 좋아하니까 병에다가 따라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테레핀을 똑같이 1대1로 해가지고 여기다 붓겠습니다. 부어서 일단 나이프로 좀 물감과 기름을 섞을게요. 이 바이올렛, 퍼머넌트 바이올렛, 약간 핑크인데 발라놓으면 굉장히 또 예쁘거든요. 뭐 색이야 저는 그냥 편견 없이 다 좋아하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색은 블루예요. 블루 중에서도 이제 이 세러리안 블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20대 쪽에는 우리 스승님이 제 홀을 갖다 아호홀을 소람으로 지어줬었거든요. 나는 그 소자를 작을 소자를 원했는데 내가 키도 작고 마음도 작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청출어람 그 쪽빛 하늘처럼 바르게 자라라고 해갖고 소람이라고 그 쪽남자를 쓰고 작은 하늘처럼 큰 하늘처럼 그 구분 없이 그 홀을 그렇게 지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이 청색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싹공으로 쓰지만 가끔씩 그 옛날 그림 보면은 그 아호가 좀 거기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 바를 때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테레핀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오늘은 속전속결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길면은 또 여러분들 또 재미없으니까 한 40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붓질이 잘 안 될 때는 이 좀 테레핀이라든가 린시드를 좀씩 더 첨가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해보면서 경험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지 뭐 딱 얼마가 들어간다 이럴 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칼은 잠시 내려놓고, 이 붓에다가 묻힐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잔뜩 묻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캔버스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캔버스가. 근데 캔버스가 올이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은 이게 나중에 벗겨냈을 때 요 미세한 올들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안 이쁘거든요.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양모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털이 묻을 수도 있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잘 떼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바를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발라줘야 돼요. 여기 보면 확실히 나타나죠. 자, 요 정도에서 제거해 줄 거는 제거하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살살 살살. 너무 세게 하면은 스크래치가 나니까 세게 하면 안 돼요. 살살.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스킬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노래 가사냐 기억하셨다. 여기 또 있네. 그래서 이 화실에 먼지가 없이 하는 게 최고인데 이거 안 떨어졌네.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붓에 그 옆면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조명을 비춰보면 다 보입니다. 계속 칠하면은 이제 말라가면서 이 균일한 색상이 되거든요. 천천히 했다가 여러분들 일본말로 막 보카시 하니까 듣기 싫으시죠?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냥 미술 용어니까 그 일본말 너무 뭐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뭐 미술 용어로 프랑스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뭐 오일 컬러 이거는 영어잖아요. 또 요새는 뭐 한국어도 그 외래어 합성어가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 국가에서도 그 합성어도 인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지를 찢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반복을 해서 이 면을 얻어내는 거죠. 계속. 이거 뭐야? 먼지가 더 나오네. 이거 아주 수행 중에 수행입니다. 이것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기름기가 많잖아요. 내일쯤 되면 이제 기름기가 내가 많이 닦아내면은 이 스크래치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이 기름이 많아야 저것도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붓질해서 이렇게 닦아내기 시작하면은 지금 닦아내잖아요. 닦아내기 시작하면은 이 물감이 이렇게 닦인다고요. 닦이면서 또 없어진다고. 이 생면 추상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이 아이디어가 탁탁 나오실 텐데 지금 제가 약간의 힘을 주면서 지금 닦아내고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여성분인데, 외국 여성분인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인체를 작업하는 건데, 그래갖고 다시 복가시
해주고, 계속 붓질을 하면은 이 면이 고르게 평평해지거든요. 아까보다는 오히려 불순물이 덜 묻죠. 이거는 제가 닦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면서, 제가 장갑을 왜 꼈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분이 계시다고. 그것도 제가 쓰는 이 방법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정할 때 수정하고 또 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곽선을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이야. 오우, 갑자기, 요즘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너무 고생을 했어. 비닐하우스 고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다 돈으로 하면 되는 건데, 참, 혼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개골의 형태를 하면서, 두개골도 전체적으로 보면 원이잖아요. 찌그러진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밝은 부분을 어디다 설정을 할 것인가, 가장 높은 부분. 이거는 해부학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 붓 가지고 닦아내면서 작업할 때는, 아니면은 헝겊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그거 닦아줘야 돼요. 그런 옆에를 또 스푸마토로 약간 이렇게 옆면하고 비벼가지고 이 브랜딩을 하면서 또 닦아내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음적인 요소잖아요. 이 조차가. 저는 그런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적인 그런 작업을.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요 정도만 딱 이렇게 작업을 가도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자, 저렇게 벗겨서도 작업이 가능하구나.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헝겊으로 닦아내도 되고 붓으로도 닦아내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세필로 닦아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닦아내면은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킬들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일단 그 기초적인 그 소양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되고 있는 건가? 안 되면 또 도람이 타버리거든. 이런 어떤 뭐 석고대생이라든가 뭘 하든 뭔가 좀 수업이 있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상이라는 거는 그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그 특히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편적인 그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눈, 코, 입이.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독학으로 하시면은 요즘은 이제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독학으로도 분명히 가능하죠. 근데 독학으로 하면은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간다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못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리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림은 혼자 좋아서 한다고는 그래도 언젠가는 누가 보거든. 또 그런 기회를 일부러 찾기도 하잖아요. 전시회도 하고, 전시회를 하면서 세인들한테 보여주고, 뭐 그런 과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의견을 들어보는 건데, 또 너무 그 보편적인 의견을 듣다 보면은 자기 개성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하는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천차만별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것도 뭐 엉뚱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은 괜히 속만 상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 저는 안 물어보죠. 저는 프로인데. 프로는 물어보면 안 돼요. 자기가 혼자 해결해야지. 이 있잖아요 그런 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내가 나한테 물어봐야죠. 프로는 그런 겁니다. 네? 아니라고요? 제 말을 이해하실 때가 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외곽선의 형태를 주면서 지금 아까 그 감자 보여줬던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체를 이렇게 잡아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쪽 바닥을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물감을 제가 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조금씩만 이렇게 추가해서 이때부터 이제 기름을 잘 써야 돼요. 기름을 잘못 쓰면 다 벗겨진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 그 무늬를 없애려면 또 여러 번 그 빛을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어하는 이런 붓질을 계속 통해 가지고 또 옆면을 통일시켜 주고 뭐 이쪽 어두운 면을 더 칠하고 싶다 그러면 살살살살 지금 이 붓에 많은 그 이 퍼머넌트 바이올렛이 묻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 어두운 면을 만들어 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테크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 계속 그 연습하고 해서 자기한테 맞도록 숙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법은. 자, 이제 청소하고 식사하고 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작업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감자, 그다음에 저 위에 정물, 이 소 시리즈, 적과 소, 그러니까 소가 우리 음매하는 소가 아니고 힐소자 그 시리즈하고 제가 이 유화하고 한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 어떤 똑같은 그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 음으로 가기 위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두 가지를 맥락을 같이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